강구도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사이이냐 이게 사실은 또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보는 모습이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뭐 악연일까요, 인연일까요? 근데 사실 사이가 좋으려면 이 서로 뭐 이 형님 좋고 동생 좋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거의 죽어야 된다라고 믿는 그 심리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사이 좋은 걸 기대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는.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뭐랄까 이제 보통 이제 선수들끼리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 플레이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뭐 아무리 험한 말을 오고 가더라도 결국 이제 조명이 꺼지고 나면 전혀 이제 마음 상하지 웃으면서 않고 뭐 인사하고, 네. 악수도 하고 밥도 네. 먹고 술도 먹고 이럴 수 있는데 대선은 좀 이제 보통 그런 식의 정치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 5년 전에 이제 악연으로 돌아가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직은 이제 때가 덜 묻은 그런 때였고 그래서 정치에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 쪽에서 사실 선수들이 매우 거칠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입은 상처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사실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골이 좀 깊어서 사실 나중에라도 이제 선수끼리 왜 그러냐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문재인 후보도 이제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에 제가 좀 또 헷갈리는 게 그럼 이번에 놓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진짜 선수가 못 되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마치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진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문재인 그래요? 후보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선수를 뛸 생각이 없었는데 차출당한 선수고 그 지난번 대선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본인은 이제 뭐 마음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예전의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선수답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선수 같은 모습이 없었는데 본인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선수 모양을 갖춰가려고 이제 힘쓰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좀 홍준표 후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또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하고 비교하면 네. 좀 덜 선수 같죠. 저는 그거를 뭐 선수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난번 이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했냐 하면 본인이 선거 막판에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때 사퇴를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좀 양보도 하고 사퇴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아니 국민의당이 의석수가 뭐 4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석 넘은 민주당 후보인 내가 사퇴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 미안하다. 이런 말이라도 하면 참 인간적으로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집권을 해도 뭐 제대로 정치를 하겠냐 이런 이야기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 상하잖아요. 이거 삐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그 회고록 같은 데 보면 네. 막판에 선거하는 날 미국으로 쑥 날아가 버리고 그게 뭐 도와주냐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뭐 이러니까 이제 그게 뭐 거의 검수만도 못한 소리를 했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와, 저분 진짜 삐졌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삐진 분 한 분하고 또 본인이 상대방을 더 열받게 한 게 뭔지 모르는 한 분하고 이제 눈치 없는 분인가요? 뭐 염치 없다기보다는 눈치 없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상당히 맞나요? 다가오네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뭐 화기애애하게 나가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또 선거 운동은 약간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는 첫 공식 선거 운동을 대구 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공식 그 공약을 일본 공약을 자강안보라에서
굉장히 두 분 다 모두 보수층을 공략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보수층을 공략하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보수층이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이번 선거에선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무주공산. 예. 산처럼 주인 없는 산처럼 네.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공을 들이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두 분 다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또는 지금 대통령으로 나온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한 상태에 있다. 저분들도 비교적 참신하고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고 대중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네. 표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 뭐 주인 없는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뭐 표를 걸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황상민 선생님께서는 계속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기도 하고 정말 모두 까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 이 선거를 지켜보는 가장 큰 즐거움은 뭡니까? 그 훌륭하다고 하신 분들인데 알고 보면 사실 옆집 아저씨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이 절호의 찬스에 그러면 그분들을 뭐 이 우리 여왕님 뭐 우리 왕 숭배하듯이 이야기하는 건 건전한 민주 시민의 자세가 아니죠. 네, 동의하시죠? 네. 선거 전문가들은 네네. 전국 구역을 아주 마이크로하게 토막을 내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성향과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승패가 이제 갈린 지역이나 이런 데는 굳이 더 공을 들이지 않더라도 약간 비어 있는 구역이 있다. 아직 표심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 거기 가서 그곳 사람들이 원하는 공약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집토끼 두고 산토끼 쫓는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짧은 선거 활동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고 그것이 이미 잡아놓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데 그런 노력을 보이면 보일수록 진짜 저분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대중들을 또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모습을 더 확실히 보여줄 거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도 보수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중도 보수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보수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하고 결국에는 유승민 후보 이제 부상할까요? 남은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신기하게 생각한 게 중도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데 보수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했던 네. 안철수 후보를 마치 자악이다. 뭐 자선도 아니고 자악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지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분들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중도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신술에 능한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도 아니고 변신술에 능하는 거는 거의 귀신 아니면 뭐 도깨비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우파의 역사들을 분석할 때 네. 우파들은 일제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변신을 거듭해왔던 사람들이라는 비판들을 변신술에 많이 능한 하죠. 거는 맞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네. 뭐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 네. 과거를 털고 그렇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제 적응 능력이 탁월하다는 식의 설명이 훌륭하네요. 있는데 이제 그런 성향 때문에 이제 지지를 변경한 유권자들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는 탄핵에는 진작부터 찬성을 했고 이번에는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두 당은 좀 혼나야 된다는 반성의 의미에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야당의 기회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문재인보다는 안철수가 본인들 성향이 좀 더 가까우니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는 오히려 유승민 같은 후보를 예. 내용 면에서 마음에 들어 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번에는 찍어줄 수가 없겠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도 분들은 훌륭한 사람인데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찍어주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것은 저는 보수 중도 진보를 떠나서 네. 모든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합리적 성향의 발현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합리성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거시적 합리성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각 당파들의 지도자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보다는 좀 낫지만 자기 당파적 이익이나 자신들이 보는 합리성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하죠. 아, 그러면 수용번호 503호 그분께서 당신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퇴했지, 자기가 챙긴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시고. 근데 이제 그 합리성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롭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대안적 합리성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 찾고 있는 과정을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거나 기회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에요. 예. 오히려 그것에서 나름대로의 큰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예. 저는 오히려 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심은 단기적 합리성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 왜냐하면 합리성이요? 우리 당파가 망하면 안 된다. 예. 이번에 밀리면은 새누리당은 이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더 똘똘 뭉치는 성향이 있다면 네. 오히려 바른정당을 지지할 법한 유권자들은 네. 오히려 이것을 중장기적 합리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하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이렇게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당선을 돕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심란해하면서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 그러면 선생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더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는 분은 합리성하고 관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종류가 또 A 종류의 왜냐하면 합리성과 B 가치 종류의 지향이 다르기 합리성으로. 때문에 가치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오늘 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 심상정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이제 신불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럼요.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지지도가 조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어떤 그 의미는 뭘까요? 예. 아, 그거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다. 라는 분들을 가장 만족시켜주는 분이 저는 심상정 후보지 않는가. 내가 옳다는 걸 믿는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겠다. 라는 그 합리성에 기반한 분들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심상정 후보는 참 괜찮은 후보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이 정의당의 지지율보다 더 큰 지지도, 심지어는 한 10% 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이번 대선 전략은 뭐 없겠는가?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는 이게 예. 개인의 개인기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선이 구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람들은 그 구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어진 옵션 안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문재인 후보가 지금 당장 여론조사에서 50%가 넘고 당선 가능성이 거의 완전하게 확보가 되면 정의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정의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를 찍기로 했던 사람들도 계속 문재인 후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지지하겠죠. 문재인 후보가 진짜 초기에 아예 50%가 넘었으면 네. 심상정 후보도 10%가 넘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예. 그게 되지 않지 않는가. 교수님 왠지 정의당에 스카웃 되실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지지하는 이제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올 때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데 그렇죠.